S코넥은 핸드폰 내 외장 부품 제조 및 의료기기 판매 업체입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 컴퓨터 기기 및 부품, 통신기기 개발 등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전지 사업을 추진해 2016년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한 생산 능력 확인을 통해 나선형 전지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 군 납품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75억 상당의 리튬 1차 전지를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방산 진출을 시작으로 민수 분야는 물론이고 해외로도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S코넥 두 분의 매매 의견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오, 또 올매수네요. 좋습니다. 전문가님 가져오신 종목인데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S코넥이라는 종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이제 썰전을 방송하면서 2017년도는 네. 이제 IoT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뭐 정부의 4차 산업 로드맵 발표도 있지만 지금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게 있죠. CES. CES 2018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볼게요. 네. 다 사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라고도 네.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기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네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될 게 이 다음 거를 봐야 돼요. 이제 이 다음 거 뭐냐고 하면은 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이제 네. 스마트 시티를 좀 주요 화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언급할 예정인데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도시 전체가 이제 5G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아니면 VR이라든지 AR, IoT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런 업종들의 이제 주요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건데 최근에 일단은 뭐 디베스님께서 5G 관련 이슈들을 더 많이 얘기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2017년도 상반기 초에는 더 좋게 보는 게 여기서 VR 관련한 업종들 더 크게 봐요. VR 관련주들을. 왜냐고 하면은 이제 또 다음 기사를 볼게요. 이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와 함께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평창 올림픽 관련한 기사거든요. 이제 보면 삼성전자 기업 VR이라든지 이 VR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기기를 통해서 이제는 올림픽 경기장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 직접 있는 것과 같은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올림픽과 함께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그리고 올림픽 여기서 VR 제품들이 어느 정도 흥행을 하게 된다, 성공리에 마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고 달려줘야 될 것이 VR 관련주들로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VR 관련주로서도 이제 2017년도는 제가 집중하는 건 아무래도 VR 시장이지 않나. 그래요. 2018년도. 그쵸. 2018년도는 VR 시장이지 않나를 예상해보고 있는데 또 다음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VR 시장이 정말로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VR 테마파크가 2017년도에도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곳을 찾고 있는데 그게 VR 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VR 테마파크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VR 기기가 판매된 걸 보면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VR 기기가 판매된 게 한 600만 대 정도가 지금 전체 판매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대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이후에 VR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고 하면요. 이 다음 뉴스를 또 본다고 하면은 네. 2021년도까지 5,900만 대까지 규모로 커진다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600만 대를 2017년도에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021년도까지는 그냥 숫자상으로만 얘기했을 때는 10배 이상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현재 VR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나도 큰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게 크고 이제는 2017년도는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 VR 관련 시험만 제대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제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쵸. 이제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VR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럼 이 에스코넥이란 기업 자체가 방금 이제 나레이션으로 깔아줬지만 혹시 뭐 휴대폰 내외장 금속 부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 제조하고 뭐 실제로 삼성전자의 뭐 매출이 90% 이상 내고 있는 이런 업체인데 뭐 사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만 준비했어요. 저는 갤럭시 노트의 저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갤럭시 그냥 S8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 부품을 납품하는데 이런 그 부품 납품 업체를 왜 추천하느냐. 사실 저는 이 삼성에 투자한다는 것보다도 부품 업체인 것보다도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뉴스를 볼게요. 네. 이 에스코넥 역시
과거에 삼성 가상현실 기업, 기업 VR에다가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VR 관련주를 끼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솔직히 말한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 기어에다 부품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따져보면요. VR 관련주로서 엄청나게 크게 한다고 하면은 그 증강현실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지 VR 뭐 부품 공급은 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꼭 미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다음을 볼게요. 네. 지난 연도에 610만 대가 판매됐다고 하는데 VR 기기 판매량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기어 VR이 451만 대예요. 그러니까 즉 VR 기어 이제 VR 기기 이제 시장에서 네. 삼성전자 매출이 차지하는 구간이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차지하는 게 대략 한 8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휘어잡고 있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이게 이론상으로서 우리가 5,900만 대, 약 6천만 대까지 상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론상으로서 6천만 대까지 증가했는데 이 기어 VR이 삼성전자가 역시나 그대로 시장 점유율을 들고 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얘도 10배를 늘려버리면 4,500만 대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엄청난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술보다는 아무래도 부품을 투자하고 있는 이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매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 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VR 시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점유율을 유지해놓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지금 같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VR 시장이 대박이 난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적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이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지금은 뭐 실적이 크게는 뭐 그냥 좋은 편이지만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에요. 큰 편은 아닌데 여기서 그대로 10배가 이론적으로 때려버리면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하면은 네. 여기서 그대로 10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VR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삼성전자가 성장하고 꼭 이게 유지가 된다. 에스코넥은 크게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아이폰과 엮여가지고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1000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이 에스코넥도 지금 자리에서 뭐 1000배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태웅 전문가님은 CES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VR이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하셔서 이제 2018년도에는 VR 관련주를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코넥 삼성 가상현실 이 VR, 기어 VR에 4종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미 VR 관련주를 묶였는데요. 삼성전자가 VR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VR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부품을 공급하는 에스코넥에도 매출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매수 추천을 하셨고요. 네.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이제 맨 처음에 정치 테마주, 네. 정책 테마주로 해서 일자리 그래요? 정책 테마주로 해서 상당히 유명세를 떨쳤던 종목이거든요. 예. 본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외장재, 네. 껍데기 케이스 있죠? 이거 전문적으로 해서 취급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이제 삼성하고 협력을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고 자회사 일자리로 이제 묶여가지고 그게 정책주로 해서 맨 처음에 많이 알려주었던 예,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요? 2010년도에서 이제 가상현실이 그때 처음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0년도에서 세계 가전전시에서 가상과 증강현실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해서 공개가 되었던 시점이 그때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주시장인 게 시장 자체가 이제 신선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새로운 주도주, 그렇죠. 예, 새로운 종목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상현실가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는 그런 단어였고 신조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것이 이제 어필이 되다 보니까 주가들이 엄청나게 이제 단기간 내에서 올라갔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에스코넥을 제가 바라보는 이제 점수가 얼마냐면은 예, 70점입니다. 70점. 아까보다 많네요. EM텍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매출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EM텍은 85점이고 70점입니다. 예, 또 이제 불만을 또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70점이 왜 나왔냐면은 약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약간 좀 반대가 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케이스 자체가 이게 단가 되게 싸요, 되게.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가 뭐가 있냐면은 이 내외장재 케이스가 경쟁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EM텍은 마이크로 스피커가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래서 거의 독보적 거의 전량 예,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돼야 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차이점이 있고 저는 이제 성장성이 있잖아요. 네. 이 회사의 이제 성장 교두보는 나름대로 해서 뭘 이제 꼽을 수 있냐면은 앞서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VR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 관련된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것만 해도 또 괜찮죠, 진짜. 근데 가상현실
한번 해보셨어요? 게임? 저는 아까 기사 그 몬스터 VR 송도에 네. 있는 네. 제 기억이 났어요. 제가 거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한번 해보셨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예. 아, 저도 원하는 이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니요. 원하는 답변이었었는데 아, 그래요? 원하는 네. 답변인데 저도 이제 정말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화 시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신촌이라든가 이제 젊은의 거리 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VR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이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맞아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오래 하면 현기증이 나요. 아, 맞아요. 예. 되게 30분 어지러웠어요.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그게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기기값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오히려 가상보다는 증강현실이 훨씬 더 매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시장 자체가 대중화적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부품 쪽보다는요. 어떤 종목군의 수혜가 되냐면은 네. 콘텐츠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콘텐츠. 그래요. 예. 거기 들어가는 이제 방대한 콘텐츠 있잖아요. 네.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콘텐츠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나오고 싶지만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그런 담점적인 부분 지금 당장에는 나름대로 해서 좀 신선하고 이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장 점수를 제가 이렇게 줬던 부분이 있고 네. 또 기술적으로 해서 완전하게 지금 침체가 돼 있어요.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예,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점수 이런 것이 이제 부합이 되고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지금은 대세 하락 구간인데요. 네. 다만 이 종목 자체는 예, 가지고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서히 제약바이오주에서 들어갔던 이제 자금들이 서서히 바닥권에서 1월 달이라든가 평창 올림픽을 향해서 이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바이를 의견을 했고 실적적인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아 정말 이제 실적이 이게 주식이 2,000원대예요 지금. 그래요. 네. 실적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은 저평가 국면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네. 케이스를 떠나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이제 VR 이제 가상현실인데 일자리 이거는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식상하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이번 신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마련은 뭐냐면은 4차 산업 이게 핵심이거든요. 4차 산업을 이제 키워가지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확충하자. 예. 그러면 당연히 4차 산업에 이제 투자했던 이제 창투사라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이 베이스가 되고 일자리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간다고 하면 VR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매출적인 부분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아주 파격적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저수를 제가 짧게 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충분히 나름대로 해서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우겼던 부분이고 한번 2월 달 정도로 해서 저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2월이요. 예, 2월 달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베이스 전문가님은 이 종목이 실적 대비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2월쯤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VR에 있어서는 부품보다는 콘텐츠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